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 본론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요걸 먼저 해볼게요.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다. 요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어떻게 자주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뭐 가장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가장 이러면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최상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바꿔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근데 오케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요. 더. 맞죠? 더. 그리고 most.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존경받는 것도 있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을 봤을 때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respectab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respectful과 respectable 이 뭐가 다르냐면 respectful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full. 그래서 내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respectful. I am respectful. 아시겠죠? 하지만 그가 존경스러운 사람이니까 he is respectable. 나는 full. 저쪽은 full.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respect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있죠? teacher.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칸을 좀 비워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리에다가 my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my. 더를 안 쓰고 my라고 할 수 있게요? 없게요? my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상급을 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를 쓰고 most를 쓰고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더를 대신해서 소유격을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my라고 쓰게 되면은 왜 쓰게 되는 거냐면 어차피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my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respectable teacher는 자주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often이라고 할 수 있고 often 이미 써봤으니까 이번에 일부러 뭐 frequently 이럴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say가 적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는 say 한 다음에 that을 썼는데 이번에 일부러 공부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의미에서 콤마를 찍고 실제 이렇게 말 따옴표를 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좋은 친구가 있다면 이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바꿨을 때 if.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겠어요? 바로 나. 그쵸? 나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를 바라볼 때 you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you have good friends. 그 다음에 컴마. 자, 적어도 3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you. 자,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극복할 수 있다. 일단 느낌상 can은 들어갈 것 같아. can. 근데 극복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overcome. 좋습니다. 자, 뭘 overcome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위기를 overcome 할 수 있죠. over가 영어로, 위기가 영어로 뭘까요? 위기. 위기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그쵸. crisis도 있어요. 근데 crisis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단어가 너무 헤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difficult죠. cult situations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critical situations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어도 3번이라 그랬으니까 at least. 그 다음에 3번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3번. 3번이니까 그냥 3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3번이니까. 그냥 3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3 times. 오, 잘하셨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이 뭐가 다른 거냐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썼던 문장 중에 say라고 해서 that 쓴 적이 있어. that 썼었고요.
여기서는 say라고 한 상태에서 that을 안 쓰고 콤마를 찍고 이렇게 따옴표를 썼죠.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건 어쨌든 간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that을 썼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간접화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주어가 말하듯이 주어랑 같은 주어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만 여기서는 진짜 그분이 말한 인터뷰를 그대로 따와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거기다 you를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I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 you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둘 다 써봤습니다, 일부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냐 마지막 문장 결론 가보겠습니다.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걸 가겠죠? 그래서 자 해볼게요. The reason,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중요한 이유를 썼으니까 친구가 중요한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reason of 그 다음에 중요한 친구. 아시겠죠? 중요한 친구. 그래서 우리가 reason of why friends are important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to 공유하다 share 뭘 share? things 그 다음에 go and 그 다음에 make 현명한 결정 wise decision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을 이렇게 썼다는 거. The reason of why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riends are important 완전한 절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영어로 쓰는 것까지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생각 두 분단. 자,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친구는 중요해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친구는 중요해요. 영어로 어떻게 하죠? 친구라고 그랬을 때 아까 friends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friends.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 friends, okay, are important. 맞는 말인데 이왕이면 좀 다른 우리가 배웠던 단어를 활용해 본다 그러면은 friends are valuable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죠? 왜 valuable? for 우리의 for니까 for for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for our 삶 live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은 서론에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 friends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valuable.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봤을 때 좋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조언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장을 쓴다 그랬을 때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좋은 친구가 있다면 뭐뭐 한다면이니까 그렇죠. If we 있다. have good friends 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f 대신에 with 그 다음 바로 그냥 good friends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ith good friend 또는 if we have a good friend 그 다음에 we 뭐 할 수 있다? can 정보 공유할 수 있다. share information 맞죠? 그 다음에 and we can on advice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론을 구성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봤을 때 친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마지막 이런 식으로 as a result 이렇게 써줘도 멋있죠.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아까 말했던 걸 비슷하게 말했을 때는 friends are very helpfu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맞죠? helpful 누구에게 helpful한 거죠? 결국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helpful for us 우리에게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제를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말을 하고 그럼 내 의견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슉 끝내는 패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글을 완성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주장문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